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어제 약속드린 대로 증시 바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. 요거는 제가 2019년 마지막 영상에서 발췌한 내용이에요.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전문가들이 올해 한국 코스피 지수를 예측한 수치고요. 그 다음에 그 옆에 제가 제 나름대로 예측했던 코스피 지수 예상치예요. 그래서 이 그래프로 제가 좀 만들었는데 이 전문가들은 요 구간이라고 보셨고 저는 요 구간으로 좀 봤어요. 좀 안 좋게 봤습니다. 그런데 좀 바닥은 여길 찍었어요. 그쵸? 그 한국 증시 이제 그 탑은 지금 여기 2277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좀 여기까지 내려왔어요. 순간적으로. 그래서 보면은 이 전문가라고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저도 뭐 다 맞는 거 아니에요. 왜냐면은 1700까지는 전 봤는데 1439까지 내려왔습니다. 하지만 이거를 예측할 때 첫째는 코로나 사태를 모르고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원유 분쟁에 대해서도 전혀 가만히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측을 했었어요. 자, 그러면 보시면 이런 거 감안 안 하고 저는 1700까지 봤었거든요. 그러다 뭐 코로나하고 원유까지 요걸 넣자면은 뭐 이렇다는 거.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이 바닥을 누가 됐든 간에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자, 이게 지금 S&P 지수예요.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짜리입니다, 이게. 그래프 이쁘죠? 그렇죠?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. 바닥을 찾는다고 할 때 보통 뭘 보세요? 저도 이제 정확한 건 뭐 아니겠지만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그럴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역사적 최저가를 먼저 찾을 것 같아요, 사람들이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 차트 보기. 이런 거 할 것 같아요.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이제 저는 차트를 막 그 심도 있게 보는 투자자가 아니거든요. 저는 그냥 한 번 정도 참고 삼아 보고 그 다음에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. 그 세 번째는 거래량을 보실 것 같아요. 여기에 뭐 플러스 하자면은 뭐, 뭐 마이크로 데이터 같은 것도 보겠죠. 근데 이런 거는 일반 투자자들은 크게 안 볼 거예요. 보통 최저가가 얼마였냐? 그 다음에 과거의 차트가 어떤 모양이었나?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나? 이런 걸 갖고 아 이제 바닥이다? 아니다? 이거를 판단을 다들 하실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 찾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. 불가능. 그러면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?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매번 폭락장이 딱 오잖아요. 그럼 그때 매수를 항상 주문을 넣는 거예요. 분할 매수, 매수 주문. 자, 분할 매수 주문을 넣어야 이게 막 이렇게 떨어지다가 다 체결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분할 매수를 계속 여기다 넣는단 말이에요, 이렇게. 그러면 여기까지 딱 체결되고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? 여기가 바닥이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? 바닥. 뭐 여기는 체결 안 되겠죠. 그래서 바닥을 내가 잡고 싶다 하면은 폭락장이 올 때마다 항상 분할 매수를 막 걸어놔야 돼요. 근데 문제는 우리가 돈이 한정적이잖아요. 무한대로 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 분할 매수를 계속 이렇게 넣을 수가 없습니다. 폭락장이 올 때마다. 그래서 제가 바닥을 찾는 거는 불가능하다. 그래서 뭐 증권방송 전문가들이나 뭐 유튜브의 주식 전문가들 이야기 막 하면서 바닥이 이 정도 될 것 같다, 바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 바닥은 아무도 몰라요. 저도 예측을 못 합니다. 아니
여기서도 그랬잖아요. 전문가들은 이렇게 바닥을 1900, 이렇게 2100 잡으신 분도 계세요.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? 지금 바닥이, 물론 이게 코로나하고 원유 분쟁 이런 거 감안 안 하고 이렇게 잡은 건데, 물론 저도 그거 안 잡고 1700을 잡았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떨어졌어요. 근데 이게 또 바닥이냐? 모릅니다. 그쵸?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아직 몰라요. 그래서 이 바닥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찾는 것 같고, 보통 일반 투자자들은. 그리고 바닥 찾기는 제 생각에는 불가능하다. 가능하려면 매번 폭락장에서 분할 매수 주문을 넣어야 한다. 그러면 중간에 자, 모든 이제 제 영상 댓글란을 항상 정독을 하시기 바랍니다. 거기에 제가 추가로 할 얘기가 있으면 거기다 쭉 항상 달아 놓으니까 항상 보세요. 자, 이 차트를 다시 갖고 왔습니다. 자, 바닥의 정의를 좀 보자고요. 바닥의 정의. 바닥의 정의. 자, 저는 이렇게 봅니다. 바닥의 정의는 기간을 봐야 돼, 기간. 1년, 3년, 5년, 10년, 20년, 1개월, 3개월, 6개월. 그게 다 달라요.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. 누구는 일주일, 누구는 한 달, 누구는 3개월, 누구는 1년, 3년 이렇게 갈 수 있어요. 그러면은 보세요. 여 구간이 몇 년입니까? 5년이에요, 5년. 4, 5년. 그러면 이게 바닥이에요.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보면은 이건 또 3년이에요. 2, 3년. 이때가 바닥이란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때가 바닥이고, 그렇죠. 이게 바닥이 아니에요. 이게 바닥입니다. 그러니까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바닥이라는 그 정의가 저는 내려진다고 보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바닥을 어떻게 보느냐, 1년으로 기간을 설정하느냐, 또는 한 달로 설정하느냐, 또는 10년을 설정하느냐, 그거에 따라서 바닥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저는 바닥을 어떻게 볼 것 같아요? 저는 글쎄요, 10년, 20년?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저는 이제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뭐 30년, 40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은 또 한 달 또는 6개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됐어도 여기가 이렇게 내려왔어도 저는 이건 바닥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왜냐면은 이게 막 해서 여기서 바닥을 형성할 수 있잖아요. 길게 봤을 때. 그러면 이건 바닥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요거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. 바닥에서 이제 매수하는 거. 바닥을 잡는다. 요건 좀 얘기하고 싶더라고요. 자, 여러분들이 쭉쭉쭉 해서 뭐 여기 매수를 했어요. 매수. 바닥. 그리고 뭐 나는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본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빼고 여기까지가 나는 바닥 정의를 하는 기간으로 본다. 그러면 여기가 바닥이 되는 거예요. 그쵸? 자, 이건 길게 뽑은 거기 때문에 차트가 되게 뭐 움직임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. 근데 이거를 1년치로 딱 끊으면 굉장히 큰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. 그럼 이때 매도? 아이고, 절대 전 못한다고 봐요. 여기서 매수를 하면요, 요 정도에서 매도 잘해야, 아니면 이쯤에서 매도할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. 그러면 내가 여기 바닥을 못 샀어요. 바닥에서 매수 못하고 놓쳤네. 그리고 여기에서 매수했어요. 매수하고 이렇게 해서 매도했다.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여기에서 수익 난 것보다 여기에서 수익 난 게
더 클 거 아니에요. 그쵸? 그럼 그 무슨 얘기입니까? 굳이 바닥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. 바닥을 찾아봤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때 못 팝니다. 대부분 조금만 오르면 다 팔아요. 이때. 그리고 이때 들어온 사람이 더 크게 먹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전 바닥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바닥을 찾기도 불가능하고, 그다음에 내가 바닥을 찾았다고 내가 꼭지에서 판다? 누가 그걸 보장을 해요? 그건 아무도 몰라요, 진짜.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라는 거는 자기가 사서 자기가 팔았던 그 구간을 봤을 때 이것보다 높은 데서 팔았으면은 잘한 거예요. 그럼 이게 바닥이 되는 거예요, 본인한테.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. 이게 바닥 얘기해서 계속 그 맨날 그 과거 차트를 보고 과거의 모습을 갖고 이때 샀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다 대부분 하거든요. 생각해 보세요. 이때 내가 이때 샀으면 지금 수익 보고 있을 텐데 이렇게 폭락했어도 이렇게 보면서 막 그래요. 그런데 이때 샀어도 이때 다 팔아요. 제가 봤을 때 잘하면 또 이때 팔았겠죠. 그러면 또 이때 판 거를 누가 또 산다. 알파라는 사람이 샀어요. 여긴 뭐 베타는 이 정도 먹고 또는 이 정도 먹고. 근데 알파는 또 베타가 판 걸 알파가 사갖고 이만큼 먹었어요. 그러면 여기 플러스, 여기도 플러스인데 여기 플러스가 더 크잖아요. 그럼 이게 바닥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바닥이라는 그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. 제가 앞전 영상에 바닥 가지기가 있을 수 있는 것 같다. 1차 바닥, 2차 바닥, 3차 바닥. 그 얘기를 한 거는 이제 너무 폭락을 하니까 어느 수준에서 이게 멈추지 않겠나. 그 얘기를 한 거고. 근데 전 바닥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. 불가능하기 때문에. 아시겠죠? 그리고 이 바닥이라는 건요. 죄송합니다. 바닥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할 수 있어요. 기간. 당장 알 수 없어요. 바닥이라는 거는. 이게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돼야 이때가 바닥이었구나. 또는 장기 투자자는 내가 20년짜리 장기 투자자다. 20년 장기 투자. 그러면 이때가 바닥이었던 거예요. 한참 후에 알 수 있는 거. 한참 후에. 그렇죠. 왜냐면 난 여기서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바닥이었네.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렇죠. 보세요. 내가 2003년도에 나 잘 샀어. 막 올랐어. 그래서 계속 들고 있어요. 2013년까지 10년간. 그러면 이때가 바닥이었던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바닥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이제 사람이 급해지면요. 시야가 좁아져요. 사람이 조급해지면 시야가 좁혀집니다. 그 다음에 사람은요.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습성이 있어요. 왜냐하면 보세요. 가령 결혼을 해갖고 이제 애를 낳았어요. 그러면 뭐만 보여요? 유모차 또는 아기용품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. 딴 거 관심 없어요. 아무리 게임 좋아하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해도 애가 딱 태어나면요. 아기용품 이런 것만 보게 돼요. 분유가 뭐가 좋은 건지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다. 주식할 때는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주식을 할 때 급해지면 안 돼요. 급해지면 시야가 좁아져요. 세 번째는 자기 합리화를 해요. 자기 합리화.
그 좁은 시야를 갖고 보고 싶은 것만 딱 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. 이래서 이거는 맞는 거야. 그래서 투자하는 거야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를 매우 조심을 하셔야 돼요. 경계하셔야 돼요. 그래서 바닥을 찾을 때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. 바닥을 찾을 때 요게 다 작동이 돼요.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, 지금. 그리고 요게 뭔지 아세요? 제가 그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요? 그 올렸던 영상 하나 있죠? 세계 증시 어떻게 될 것인가?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포스트 코로나 세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공유를 하겠다. 다만 조건이 있다. 그 영상이 조회수 2,000회를 넘으면은 영상을 만들겠다. 그래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쭉 제 노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. 지금 여기 1, 2, 3, 4, 5, 6, 7까지 있는데 그 뒤에 장도 있어요, 지금. 근데 사진 찍느라고 이렇게만 찍었습니다. 여기 노트도 좀 해놓고. 그래서 요게 뭐 2,000에 넣으면은 요 내용을 제가 공유시켜 드릴게요. 그다음에 그거 공유시켜 드리고 구독자 수가 나중에 혹시라도 1,000이 되면요. 1,000이 넘으면은 제가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에 체력이 굉장히 보강된 종목이 어떤 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제 예상을 말씀을 드릴게요. 그러니까 종목을 그거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추천은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구독자 수 한 1,000명이 되면은 그때 그 얘기를 할게요. 포스트 코로나에 살아남아서 굉장히 강해질 종목. 하여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